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네, 오늘은 2014년 10월부터 제가 베트남에 와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자 왔던 베트남 호치민,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고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002년 겨울부터 모자 사업을 해서 오르막 내리막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는데요. 특히나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년 전전년에는 이렇게 스트렉스가 꽉 차게, 이 다마스가 꽉 찰 정도로 모자를 팔면서 하루에 10,000개 정도를 판 적도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베트남에 진출해서 저렇게 차에 가득 초코파이를 싣고 공장 가서 허세를 부려본 적도 있고, 저렇게 정식으로 매장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 프리미어 1호점 매장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8년이 지나 지금까지 전 뭘 했을까요? 네, 이번에 베트남 와서 공장 사장님들 몇몇 분들 만나고 주변 지인분들 만나면서 좀 약간의 그 현타가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화를 좀 하면서, 내가 뭘 해왔고 뭘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를 이해했고, 제가 가졌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들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긴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는데, 대본도 없고 또 역시나 지루하고 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긴 얘기를 시작합니다. 8년 전에 저는 엄청난 성공을 뒤로 안고 그 번 돈으로 이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모자 회사 유풍이 활동하고 있는 호치민에 가서 모자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나도 성공을 하고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가능성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꿈을 이루러 온 개념이 큽니다. 저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엄청 깨지고 당하고 직원들한테 당하고, 어느덧 8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깨먹으면서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결국은 처음에 회사를 차렸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가 되고 겨우 버텨내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의 내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호치민에 있는 정말 잘 나가는 큰 공장들은 방문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거래해봤고요. 제가 정말 꿈꾸던 유품 공장에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제가 지금 아직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런지 방문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비록 제 사업은 많이 힘들어서 위축되어 있지만 저 스스로의 이 능력치는 상당히 높은 클래스에서 지금 모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했다라고 저 스스로에게는 토닥토닥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뭔가 제 비즈니스에서 크게 좀 변화를 맞이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행동이었고, 지금처럼 베트남의 모자 생산에 대한 엄청난 오더 폭주로 인해서 더 이상 오더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저희처럼 무지 모자를 사와서 저희가 자수를 붙이거나 이렇게 로고를 붙이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또 대응하는 것도 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호치민에 있는 모자 공장들은 대부분 엄청난 호황의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중국과 미국의 트러블로 인해 트럼프가 중국을 많이 깠죠. 그러면서 관세 장벽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자가 세계에서 1등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미국 수출이 정말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내년 후년까지 오다를 꽉 채워서 모자를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오다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 있고, 웬만한 공장들은 모자를 좀 생산해 달라 이런 얘기해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아마도 40년 전쯤일 거예요. 모자를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했죠. 하지만 중국의 그 도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저렴한 인건비에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자 생산의 1위는 중국에게 넘어갔죠. 하지만 지금이 그때 중국에게 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복수의 기회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삼자 무역이라는 비즈니스 형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수혜를 보면서 베트남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내고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베트남을 욕하는 그런 현배를 하는 분들은 이런 구조를 좀 몰라서 그럴 건데요. 지금 베트남을 통해서 이 노동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자 회사 본사들은 미국을 통해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에 오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중국이 락다운이 되면서 더 심각하게 중국에서의 오다는 모두 다 빠져나와서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장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안 됩니다. 그냥 베트남에 와서 모자 공장을 새롭게 찾아서 모자를 만들겠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하지만 그 베트남 로컬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너무 없어서 조금 처지는 공장들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하이 퀄리티의 수준 높은 그런 공장들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내피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폭주하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베트남의 모자 생산하는 퀄리티를 맞춰내는 수준이 감히 한국 공장들 수준 혹은 그 이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헛된 말이거나 좀 재수없는 말은 아니고 정말 수준 높게 공장이 운영되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가장 크게 모자 대기업인 유풍과 다다 실업이 호치민에 일찌감치 진출하면서 미리 닦아놓은 틀 안에서 그 후로 진출한 한국 공장들이나 혹은 그 유풍이나 다다에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협업 공장들이 이 수준을 쭉 계속 올려왔고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수준 높은 모자가 나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메이드 인 비엔남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일찌감치 앞섰고 가격도 1불 정도 비싸게 팔리는 그런 수준 높은 모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베트남에서 열심히 버티고 꾸준하게 품질을 높였던 그 공장들은 지금 엄청난 혜택을 보고 최고의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즘 시쳇말로 돈을 싸들고 와서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덤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2컨테이너 3컨테이너 정도 성금을 줄 테니까 모자를 만들어 달라, 그 정도 수준이면 한 컨테이너당 7만 5천 개, 15만 개의 모자 값이죠. 15만 개의 모자 값은 거의 3억 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큰 돈을 먼저 줄 테니까 내 모자 먼저 만들어 달라. 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죠. 제가 껴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같은 영세하거나 작은 업체들이 이제는 오더를 넣는 게 정말 어려워졌죠. 제가 거래하던 큰 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바빠가지고 제가 비비고 넣을 오더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심하게는 8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간 잡아서 모자 만들어서 팔면은 저는 망합니다. 반응 생산을 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바로바로 만들어내야 되는 저는 그렇게 하면은 망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의 한 수로 2가지의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가 일본과 거래하고 있고 미국과는 거래가 없는 이 좋은 공장을 만나서 비록 소규모로 작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주시는 좋은 사장님, 지난 영상에서 저랑 식사하면서 인터뷰했던 그 사장님 통해서 조금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완성된 모자에다 로고를 찍으면서 마지막 완성을 시키는 그 마지막 공정 작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이 좋은 건지 기회가 좋은 건지 똑똑했던 건지 이렇게 좀 저도 저 나름대로의 베트남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방향대로 전 열심히 좀 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다가 많으면 공장 사장님들은 공장을 또 빨리빨리 늘리면서 이 생산량을 더 확보하고 바이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좀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자 하시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공장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정말 그냥 넥서스 하나 더 짓는 그런 게임에서의 그런 것도 아니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덜 아프겠지만 또 역시나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에는 지금 뭔가 이상한 수준의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지금 멘붕에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문제는 일은 많아 죽겠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에 인구 1억인 나라에 젊은 생산력 있는 친구들이 7, 80%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젊은 인구들이 넘치는 이 베트남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봉제 쪽은 더 그런데요. 이유는 큰 외국계 대기업 혹은 한국의 삼성, LG 같은 게 이제 주변으로 오면 모든 노동력 인구들이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복지 좋고 월급 좋고 환경 좋은 대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베트남에는
가면은 일할 곳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5,000원, 10,000원만 더 줘도 그쪽 공장으로 빨리 이전하면서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올라가는 금액을 계속 자기 몸값을 올리면서 옆집으로 갈아타고 5,000원, 10,000원씩 주는 곳으로 갈아타는 문화가 있습니다. 진짜 그 문화 정말 싫어요. 저도 많이 당했는데 열심히 가르쳐서 애들 키워놓으면 자꾸 저 경쟁사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리키는 거에 지쳤고 제가 그냥 다 하고 믿을 수 있는 하늘씨 같은 친구를 만나면 저한테는 엄청난 복인 거죠. 자, 이렇듯 첫 번째는 자꾸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경력 올리고 금액 올리는 이상한 문화 때문에 자꾸 직원들이 좀 움직이는 거에 스트레스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도시나 이 근교 공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도시로 올라와서 이렇게 공단을 형성하고 일할 사람들이 풍족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뭐 안양공단 뭐 이런 공단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저희 고모도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베트남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낼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월급을 30만 원 정도 받으면 뭐 어느 정도 받는 거고, 40만 원 정도 받으면 조금 잘 받는 거다 뭐 이런 게 있고, 50만 원 정도 받으면 조금 하이 클래스인데, 문제는 이 30만 원, 40만 원대에 있는 친구들인데,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끝난 거다라는 개념이 되면서 저희 집도 집세 올려달라고 짜증나가지고 집세 올릴 바엔 딴 데로 이사가자 해가지고 막 딴 데를 찾아보는데 택도 없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주인한테 알겠습니다 하고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에서 주춤하던 이 집값 월세가 다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실히 나옵니다. 30만 원 벌어서 집값으로 10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 막 내야 되면은 먹을 거 이제 10만 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피하려고 방 하나를 빌려서 4명 6명이 같이 살고 이러는데, 와, 공장에서도 버글버글 북적북적한 데서 살다가 또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북적북적한 데서 사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돈까지 못 모으고 이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때 다들 그냥 감염돼가지고 힘든게 버텨내고, 집에서는 당장 시골로 다시 내려와라 이런 권유도 엄청 받았겠죠. 게다가 공장은 락다운이 돼서 사무실 회사들도 락다운이 되고 월급 없이 버텨야 되는 3개월, 이게 못 버티죠.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모아요. 계속 빌려달라 하지만 아무도 안 빌려주면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엄청 욕먹을 수도 있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라서 월급을 올리는 걸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1급제에 이번에는 뭐 3% 올려라 5% 올려라. 하지만 지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월급에 올리는 수준은 공무원들이, 높으신 분들이 지정해주는 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공장들이 좀 버텨나가는 이유도 있지만, 역으로 보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아마 대한민국도 88 올림픽 때 기점으로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됐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빠르게 막 월급이 올라가면서 200만 원대까지 확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보이는 손들이 원하는 대로 금액을 맞춰서 노동자들을 꽉 눌러줍니다. 그래서 현타 온 친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공장을 찾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월급이 확실히 10만 원 정도는 덜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10만 원은 엄마 아빠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아껴가면서 차라리 시골에서 공장을 다니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때 현타 받은 친구들이 고향에 가서 안 내려오고 고향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향에도 진출한 공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나 대만 업체 공장들은 이미 일찌감치 저 시골로 내려가서 이 공인들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의 큰 회사들도, 이 봉제 회사들은 이미 저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자 한국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6시, 7시만 되면 불 다 꺼지고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제가 올린 짜민 영상에서 보셨죠? 7시만 됐는데 정말 아무도 안 다니는 죽은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살면 8시, 9시에 잠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베트남의 시골로 가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노동력과 우리 기술력이 합쳐져서 세계의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아직 남아있는
있는데요. 이렇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을 하시는 봉제업을 하시는 그런 한국 관리자분들은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꿋꿋이 일을 해나가면서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 있는 본사에 돈을 벌어주는 그런 CMT 임가공업을 해주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욕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무조건 대놓고 욕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듯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모자 공장들은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명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도 또 방법을 찾아내서 기회를 꽉 잡으시면서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해서 더 넓혀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또 보입니다. 저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능력치와 저의 브랜드를 쭉 알려나가고 저라는 모자왕의 제 이름 석자보다 퍼스널 브랜딩이 모자왕으로 되고 있는데 그 모자왕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위협은 좀 벗어나면서 기회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도 위협이 될지 기회가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오고 있지만 현명하게 판단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는 좀 나도 앞으로 나아가자. 제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거나 혹은 제조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게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를 믿고 좀 함께 가자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도 아예 불가능이 아닌 가능한 방향을 또 찾아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거절받으면 좀 왜 그러세요 하면서 비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현재 사장님들과 좀 더 확장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협업 업체를 통해서 제가 조금 오더를 안정적으로 좀 유지시킬 수 있으면 공장 사장님들도 저를 믿고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여기서 8년을 있으면서 이런 걸 좀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저랑 조금 더 긴밀하게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 사업 파트너로서의 공장을 운영해 나가시는 사장님들을 좀 모으고 생산 능력을 힘을 키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좋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제 사업이 그렇게 커져 나가고 혹은 또 제 프리미어 브랜드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만나지는 홍보 이사님들이 또 저랑 만나지면서 하는 그런 기대감도 계속 가지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생산 모자들의 힘을 잃어가고 베트남 생산 모자들의 힘이 얻어진다는 건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불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고급 모자를 취급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아지고 이제는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1불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예전에는 모자를 1불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2불, 3불대 시장이 오면서 또 메이드 인 베트남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현장에서 8년을 버티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이 인맥과 이런 능력치, 그 다음에 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키워나갔는데 이제부터가 저도 기대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옴으로써 그리고 돈의 가치가 약간은 좀 어떻게 되면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싼 모자만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를 사도 제대로 사는 그런 문화, 한국에도 이미 그런 게 정착돼 가고 있고 거대 시장 미국도 그런 게 이제 오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제품이 인정받는, 무조건 싸고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그런 모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이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미국에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많은 큰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서 더 확장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생산도 이제는 정말 잘 만들고 가치 있는 모자, 스토리가 있는 모자, 브랜드가 있는 모자를 만들어 나가면 그것도 또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리미어 플리퍼 브랜드도 단점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잘 만들고 많은 디테일을 넣고 하긴 하지만 원단의 한계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원단 시장이 좀 열악하고 공장을 통해서 발주하는 시스템인데 오다량이 미니멈 발주량이 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 원단을 갖다 쓰고 싶은데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입하고 다시 수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좀 한국 생산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베트남 공장들은 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캡 모자에 대해서만 미국 시장에 수출할 캡류의 모자에 대해서만 특화가 돼 있고, 이 햇이나 스타일리시한 그런 좀 특별한 모자들은 하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공장들도 다 캡 모자 공장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데서도 또 한국 생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달러가 엄청 올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출하면은 개이득이죠.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으로 환율 계산이 되는 한국 생산 모자들이 약간은 메리트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햇 종류나 아니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진 고급 제품들은 한국 원단을 사용하고, 한국의 기법들을 잘 사용하면 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따라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급 제품들이 또 힘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믿고,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정말 실력 있고 대단하신 장인 분들과 콜라보로 모자 제품을 만들어서 제 브랜드를 해외로 좀 내보내고 싶은 그런 꿈을 현실화하기에 최적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자의 장인분들이 진짜 돈을 벌고, 그래서 사업장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쾌적하게 만들어진 공간에는 이 젊은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기술을 배우고, 여기서는 일해도 배울 게 많고 충분히 좋은 사장님 밑에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더 주면서 저 후배님들에게 이 모자 업계에 좀 진출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계속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장님분들이 저와 같이 일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런 꿈 같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자로 돈 버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좀 해보고, 비전이 확실히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아직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잘 못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사장님들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베트남에는 지금 대단한 회사들이 있고, 유풍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진 그 회사들도 엄청 부자로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공장 촬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인터뷰도 좀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 뇌피셜과 제가 얘기를 듣고 와서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이빨로 쭉 풀어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보여주면, 새롭게 모자라는 아이템에 도전하시는 20년 전에 이 권혁신, 저의 모습을 좀 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열심히 해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자 사업가가 되고, 유풍 다음으로 다음 세대에 성공한 그 브랜드 회사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쭉쭉 그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얘기해서 20분이 넘어갔는데, 솔직히 40분 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힘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네요. 여기까지 쭉 다 들어주신 분이 계시겠죠, 분명히. 그런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잘 봤다. 그리고 모자 업계에 계신 분들도 숨어서 몰래 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누가 볼까 라는 걱정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라서 한번 해봤고, 제 자랑인지 뇌피셜인지 분석왕인지 뭔지 모를 그런 영상을 오늘 찍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